여러분, 만약 어떤 회사가요, 시장에서 거의 잊혔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560%나 급등했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샌디스크입니다. 와, 560%라니. 이건 뭐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의 부활에 가깝네요. 그렇죠. 사실 2016년에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샌디스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이랬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봤고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독립해서 시장에 딱 돌아오자마자 이 테크 업계의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때 시장의 뒤암길로 사라졌던 기업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컴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시대를 잘 만난 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숨겨진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운과 실력,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과 실력이라. 네, 샌디스크의 복귀 시점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대가 요구하는 그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와 완벽하게 맞물렸죠.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샌디스크가 어떻게 파도를 탔는지, 그리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왜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파도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샌디스크 주식이 다시 거래되기 시작한 2월 13일부터입니다. 네네. 주당 36달러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200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얼마 전엔 동종업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틀 만에 15%가 그냥 더 오르더라고요. 시장 전체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확실한 신호탄이었고 그 불길이 가장 옮겨붙기 좋았던 곳이 바로 샌디스크였던 셈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건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폭발하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주목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겨요. AI 붐의 수혜를 잇는 반도체 회사가 샌디스크만은 아니잖아요? 뭐 삼성이나 맞아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아주 많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왜 유독 샌디스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단순한 경제 원리를 한 단계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다는 건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AI한테 사진 한 장 인식시키려고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PC나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주된 수요였다면요. 네. 지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채우기 위해 메모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무한정 쏟아부을 수 있는 큰 손들이죠. 아, 수요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명에 한 개씩 사던 시장이었다면 네, 바로 그거죠. 지금은 한 명이 100만 개를 사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공급자 입장에선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큰 손들의 주문이 막 밀려들이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샌디스크는 바로 이 골든 타이밍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하면서 시장에 가장 신선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등장한 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던 셈이죠.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럼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좋은 시절이 대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시장 분석은 한 1, 2년 앞을 내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벤치마크 에쿼티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이런 강력한 시장 환경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까지요. 네, 이건 현재 AI 열풍을 그냥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꽤 장기적인 전망이네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3.02달러인데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20.42달러까지 뛸 거라고 예측했어요. 네, 잠깐만요. 2년 만에 주당 순이익이 거의 7배가 뜬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이런 대담한 예측을 내놓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장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CT는 한술 더 뜨거든요. 아니, 7바 성장도 놀라운데 더한 전망이 있다고요? 네. CT는 같은 2027년에 샌디스크의 주당 순이익이 무려 25.74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74달러요? 네. 벤치마크의 전망치보다 25%나 더 높게 보는 거죠.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CT는 샌디스크의 미래를 바꿀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ESSD, 즉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입니다. 아, ESSD? 네, 우리가 쓰는 일반 SSD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이는 부품이죠.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끊김없이 보거나 클라우드에 올린 사진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것도 결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런 고성능 ESSD 덕분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에는 이 속도와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CT가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샌디스크의 이 ESSD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 네이센트, 그러니까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먹을 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훈련과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를 샌디스크가 본격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하면 성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 CT의 분석입니다. 와, 아직 제대로 시동도 걸지 않은 거대한 엔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ESSD라는 미개척 시장이라면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빅세일이라는 신기술입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이요? CT는 이 기술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 즉 기술적 해자, 멀워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그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파놓은 연못처럼 회사를 보호하는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샌디스크가 단순히 시료를 잘 타서 운 좋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빅셀 같은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높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파도를 타는 서핑 능력에 더해서 어떤 파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배까지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CT가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이유는 시장 전체의 성장이라는 파도에 더해서 ESSD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빅세일이라는 기술적 경쟁력까지 샌디스크가 가진 개별 기업의 힘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 기업의 잠재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라는 이 삼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시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 전체가 응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뿐만 아니라 시장 시스템 자체가 샌디스크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 11월에 있었던 S&P 500 지수 푼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량주 클럽에 가입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크죠. 물론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따라오는 자본의 흐름입니다. 자본의 흐름이요? 네. 전 세계에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인덱스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아, 펀드 매니저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냥 지수 구성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펀드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샌디스크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건 이 막대한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좋든 싫든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무조건 샌디스크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마치 거대한 강의 물줄기를 샌디스크 쪽으로 그냥 틀어놓은 것과 같아요. 와, 생각지도 못한 돈의 강이 회사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군요. 주가에는 엄청난 안정성을 더해주겠네요. 그렇죠.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따라서 S&P 500 편입은 샌디스크의 성공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인증 마크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자본의 발판이 되는 결정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올라탔고 이 SSD와 빅스8라는 기술의 파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릴 힘을 갖췄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편입이라는 자본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성공 스토리에 쐐기를 박았군요. 모든 조각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기업의 역사에서 사실 흔히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일각에서는 560%나 오른 지금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분석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은 2020년 이후까지도 성장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샌디스크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 집중했지만 이 현상의 근원에는 결국 AI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데이터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인류의 기술은 이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의 성장세라면 언젠가는 이 저장 기술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플래시 메모리 기술도 언젠가는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회로를 원자 단위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고 무한정 높이 쌓아 올릴 수도 없으니까요. AI 시대의 이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인류는 과연 어떤 차세대 저장 기술을 꺼내들게 될까요? 글쎄요. SF 영화에서처럼 DNA의 정보를 저장하게 될지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의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